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실무로 배우는 엑셀 2019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데이터 서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학습을 할까? 첫 번째, 숫자 표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셀 서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간 누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시트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숫자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샵을 쓰면 유효한 숫자만 표시를 해요. 0을 쓰면 반드시 해당되는 자릿수는 표시를 합니다. 샵, 샵, 0은 세 자리마다 숫자를 주세요. 쉼표를 주세요. 라는 뜻이고, 자, 밑에 보면은 이거는 밑줄 하이펀이 들어갔죠? 네, 이거는 뭐예요? 한 칸에 여백을 주세요. 오른쪽 끝에서부터 한 칸에 여백을 주세요. 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걸 두 번 쓰면 밑줄 하이펀 두 번 쓰게 되면 두 칸에 여백을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숫자를 한글이나 또는 한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 서식 표시 형식의 기타에 가보면 숫자 한자가 있고 또는 한글이 있습니다. 그걸 선택해서 쓸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하다 보면 1000단위 이하 숫자를 생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끝에다가 쉼표를 주면은 1000단위, 즉 세 자리 숫자를 생략하는 거고, 쉼표를 두 번을 주게 되면 6자리 숫자, 즉 100만 단위 값을 생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에다 뭔가 앞에다 또는 뒤에다 쓰고 싶다. 그러면 골뱅이를 써요. 골뱅이 귀화를 하게 되면 그 입력된 셀에 있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 귀화가 표시되는 거고, 중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당된 내용 님, 아름다운 문혜영 님,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웃는 소리 들렸어요? 자, 샵, 0 개 하면 어때요? 숫자 뒤에 개를 붙여라. 이거는 세 자리마다 쉼표를 하고 1의 자리는 꼭 나타내라. 그리고 숫자 뒤에 개를 붙여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입력된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알고자 한다. 그러면 AAA, AAAA, DDD, DDDD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고, 이거는 월요일 할 때 월, 화, 수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 얘는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하는 거. 얘는 영어 세 글자, 영어 풀네임으로 요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합계를 구할 때 시간을 누적하려면 이렇게 대괄호를 써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암호를 지정해가지고 시트 전체의 내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못 고치도록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홈에, 셀에, 서식에 가보면 보호가 있고 거기에 시트 보호에 암호를 지정을 해서 시트 전체의 내용을 보호하도록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엑셀 화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서 파일을 불러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서 파일이고요. 한번 합계 한번 구해볼까요? 합계를 구할 때는 갖다 해주고, 네, 썸. 보이죠? 더블 해주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엔터 해주면 합계가 구해지고요.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고,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해주면 더 깔끔한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도 한번 해볼까요? 네, 갖다기 해주고, sum. 보이면 더블, 드래그, 엔터. 네,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옆으로 드래그 해주면, 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숫자를 나타내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조금, 깔끔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전체 숫자 부분만 드래그해서 셀 서식 가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그래서 세 자리마다 쉼표를 표시하고 하고 1의 자리는 꼭 0이 나왔으면 좋겠다를 할 건데, 보통은 이제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샵, 샵을 한번 해보자.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되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곳에다가 제가 0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0은 표시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세 자리마다 쉼표를 하는데 끝자리는 0이 표시됐으면 좋겠다. 자, 드래그 해주고 셀 서식 들어가서, 그래서
끝자리는 꼭 0을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0은 1의 자리는 꼭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샵, 샵샵 0을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경계선에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한 칸 정도 여백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끝에다가 뭐를 해주냐면 자, 밑줄 빼기를 한번 해주는 거야. 밑장 빼기, 밑줄 빼기, 확인 해주면 이렇게 공백이 들어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두 칸 주고 싶은데요 라고 할 때가 있겠죠. 그럼 밑장 빼기를 한번 더 해주면 돼요. 밑줄 빼기 이렇게 밑줄 빼기 밑줄 빼기 끝에다 하는 거죠. 확인 눌러주면 끝에 두 칸의 여백을 우리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또 여러분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네 자리로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자, 셀 서식에서 꼭 지정된 자릿수를 표시할 수에는 0이 있어요. 0,000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자릿수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 필요 없는 0은 굳이 0을 0,000 이렇게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필요 없는 0은 표시하지 말라. 그리고 끝에 한 칸의 여백을 줘라. 라고 할 때 샵, 000 하고 밑장 빼기 한번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는 합계 부분은 판매 수량인데 자, 판매 수량이고 이제 이곳에다가 금액을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주고 자, 이거는 수량의 합계가 되는 거죠. 수량의 합계. 그리고 이제 얘는 금액의 합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금액의 합계는 이제 수량 곱하기 이제 일률적으로 1000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의 합계를 자, 여기 있는 것은 서식은 이쪽 서식을 따라올게요. 그래서 클릭해주고 네, 서식 복사 눌러주고 여기를 딱 클릭해주면 되죠. 네, 그럼 여기도 어때요? 전체적으로 드래그 해주고 서식 복사 쫙 드래그 해주면 왼쪽 서식을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얘는 금액이니까 통합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드래그 해주고 네, 셀 서식 가가지고 자 하는데 앞에다가 원 표시를 해주세요 라는 거죠. 원 표시. 원 표시의 위치는 여러 키보드마다 네, 위치가 조금 다르고요. 끝에다가 원이라고 표시해주면 좋겠다. 한글로. 그러면 한글로 원을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밑장 빼기. 뒤에 한 칸의 여백을 주세요. 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샵, 샵샵 0. 세 자리마다 쉼표를 주고 맨 앞에 통화교를 표시하고 끝에다는 한글로 원을 표시해주고 네, 그 다음에 한 칸 띄워주세요 라는 거예요.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도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를 한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시해 볼 건데요. 이 부분에 숫자를요, 한글로 표시를 해 볼게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들어가 주면 자, 보면은 기타가 있습니다. 네, 기타 중에서 숫자 한글 눌러서 확인. 자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네, 자리를 늘려보세요.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한글로 표시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은 우리가 셀 서식에서 숫자를 네, 한자로 표현해 볼까요? 한자. 네,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네, 한자로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된 셀 서식을 지우고 원래의 숫자 형태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해주고 또 컨트롤 눌러서 지정해준 다음에 홈의 표시 형식에서 일반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서식이 없는 네, 원래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금액의 합계를 보면은요. 네, 금액의 합계를 이제 보면은 이게 숫자가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좀 세 자리를 좀 없애고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단위를.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뭐 아파트 매매 쪽이다 그러면 단위가 억이죠. 그러면 동그라미를 굉장히 많이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자, 동그라미를 다 동그라미니까 그걸 좀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네,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눌러주고 자, 사용자 지정에서 샷컴마 샵샵0을 하고 끝에다가 쉼표를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3개, 숫자 3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단위가 뭐가 되는 거죠? 1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좀 더 깔끔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셀 서식에서 살펴보면은요. 셀 서식에서 자, 끝에가 쉼표 하나를 쳤죠. 그러면 이거는 숫자 세 자리를 이제 없앤 상태에서 예,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쉼표를 2개 치면 어떻게 될까요? 2개 치면은 숫자 6자리를 빼는 거고, 단위가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이하를 좀 생략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겠다. 그러면 뒤에다가 어때요? 자, 밑줄 빼기 해주면 되겠죠? 밑장 빼기 확인 해주면 예, 경계선에 이제 여백을 조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문자 앞에다가 특정한 문자열을 표시하고자 해요. 그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셀 서식 가가지고 홍보 1팀, 2팀인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부서라고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부서 빼기를 표시를 해주고 뒤에다는 원래 있던 데이터를 표시하고자 한다. 그러면 골뱅이를 붙여주면 돼요. 골뱅이. 그래서 골뱅이는 자, 특정한 있는 문자가 오겠다. 문자에 대한 내용은 골뱅이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한번 클릭을 해주면 분명히 입력은 뭘로 한 거예요? 홍보 1팀으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 이렇게 부서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배웠나요? 자, 뒤에다가 붙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네, 골뱅이 뭐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해주고 이제 부서 이거를 뒤에다가 붙여볼까요? 뒤에다 골뱅이 부서 이런 식으로 자 확인 눌러주면 어때요? 뒤에 이제 부서가 이렇게 붙어지게 되죠. 그래서 문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골뱅이를 해주면 되고요. 또 수량의 합계에서 뒤에다가 개를 붙여주고 싶어요. 개.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우리가 셀 서식 가가지고 원래 있던 값 사용자 지정에 가서 원래는 뭐죠? 샷컴마 샵샵0이죠. 뒤에다가 뭘 붙여요? 개 붙여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에다는 샷컴마 샵샵0, 문자에다는 이제 골뱅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부분에다가 자, 작성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이곳에다가 날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2020-12-30 해주면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설정된 날짜가 나오게 될 건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 서식 눌러서 자, 잠깐만요. 자, 여기가 이런 형태가 있고요. 또 2020-1-2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 놓을게요. 두 개를 같이 한번 바꿔 볼게요. 자,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눌러서 자, 날짜 형식에서 한글로 써진 거 한번 눌러 볼까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월을 나타내는데 얘는 한 자리고 얘는 두 자리니까 어때요? 좀 자리가 안 맞죠? 그래서 네, 셀 서식에서 자, 사용자 지정에서 강제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거를 DD 네, 이렇게 뒤에는 없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 줄이 딱 맞죠. 그래서 월도 두 자리, 일도 두 자리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요일까지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눌러서 자, 뒤에다가 요일은 한번 한 칸 띄우고 할게요. A를 해주면 요일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또 A를 4개 해주면은 목요일 이렇게 돼요. 또 근데 우리가 달력을 보면은 또 영어로 써진 경우가 있죠. D 눌러주면 이렇게 영어로 써주고 D를 4번 쓰면은 영어 풀네임으로 보여요. 자,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요? A로 한번 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늘려주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특정한 날짜에서 지금 년, 월, 일, 요일을 다 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날짜, 며칠이다 라는 것과 요일만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서 다 버리는 거죠. 이렇게 DDL.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가로 한번 쳐줄까요?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특정한 날짜에 날짜와 요일만 보이는 거죠. 한번 클릭해주고 수식 입력줄을 보면 분명히 입력은 어떻게 됐어요? 2020년 12월 30일로 입력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셀 서식으로 이렇게 표시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요일만 표시할래요 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죠? 여기 앞에 거 다 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면은 특정한 요일만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한자로 표시하고 싶어요. 한자요. 날짜에 보면 한자로 표시된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해주면 이렇게 되죠. 또 줄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서로 줄을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자 지정에서 MM월, DD1 이렇게 해주면 되겠군요. 네. 자, 그러면 줄이 딱 맞춰져서 이제 좋은 거죠. 근데 여기를 또 연도를 4자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또 셀 서식 눌러서 연도 Y를 4자리 주는 거예요. Y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연도가 4자리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날짜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보통은 YY, MM월, DD일까지는 잘 아는데 요일 나타내는 것이 이제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일 나타나는 건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시트를 한번 추가를 한번 해주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한번 써보고요. 네, 출근 시간, 네, 퇴근 시간, 네, 그 다음에 근무 시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총 근무 시간 합계를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은 자, 홍길동으로 할게요. 홍길동 1 해가지고 네, 한 5명 정도 한번 해보고요. 출근 시간 한번 이렇게 7시 30분에 출근을 한 다음에 13시 30분에 퇴근을 했어요. 이렇게. 자, 시간을 입력할 때는 콜론으로 입력하는 거죠. 8시 30분에 출근을 해가지고 퇴근을 15시 40분에 퇴근을 했어요. 그 다음에 13시 50분에 출근을 해가지고 네, 20시에 퇴근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4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21시에 퇴근을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11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18시에 퇴근을 했어요. 이런 경우다 그죠? 그럼 근무 시간은 얼마냐?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같다하게 해주고 퇴근 시간 빼기 출근 시간 엔터 한 거예요. 그러면 6시간 근무했어요. 또 몇 시간 근무했어요. 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총 근무 시간의 합계는 얼마냐? 우리가 썸으로 구해주면 되죠. 썸 가로 열고 네, 그리고 근무 시간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 엔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6시간 더하기 7시간 하면 벌써 13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9시간 20분밖에 안 나올까? 얘는 시간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24시간 넘어가면은 바로 다시 1부터 돌아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누적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눌러주고요. 사용자 지정에서 H를 대괄호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엔터입니다. 그러면 총 합계가 정확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을 누적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셀 서식에서 대괄호로 묶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시트 전체에다가 암호를 지정해서 보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수정하면 안 되는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자, 이 시트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홈에 보면은 셀 그룹에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트 보호가 있는데요. 클릭해 볼까요? 그럼 어떤 것을 이제 보호를 하고 어떤 것은 허용할 거냐. 하나도 허용하지 않겠다. 여기에 이제 체크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클릭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메뉴가 다 비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다 수정할 수 없는 형태가 되고 여러분이 혹시나 클릭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쓰려고 하면은 이런 메시지가 보여져요. 네, 시트가 보호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보호 해지를 하고 사용하려면 홈에 보면 다시 한번 서식을 갑니다. 그래서 시트 보호 해제를 해주면 이제는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고 클릭도 되고 또 명령어들도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다가 또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홈에 다시 한번 서식에 시트 보호를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암호입니다. 1, 2, 3, 4, 5, 6을 제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 번 더. 1, 2, 3, 4, 5, 6 했어요. 자, 주의할 사항입니다. 암호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 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도 활성 안 되죠. 메뉴도 다 비활성이가 되죠. 자, 어느 한 군데 클릭을 하고 글자를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해지할까요? 홈에 서식에 시트 보호 해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암호를 입력하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를 아는 사람만 시트 보호를 해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암호를 뭐라고 했었죠? 1, 2, 3, 4, 5, 6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1, 2, 3, 4, 5, 6을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되었나요? 네. 자,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시트 1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눌러주고 자, 시트 3번으로 그냥 갈까요? 네, 시트 한번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의 너비가 지금 좁아야 되고 다시 열의 너비를 조절해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다시 한번 시트 1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주고 시트 하나 추가시켜서 시트 4번으로 가볼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옵션 단추가 있습니다. 목록을 눌러서 원본, 열 너비 유지라는 게 있어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그러면 원본에 있는 열 너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요. 이걸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시트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뭐가 있냐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는데 여기에 열 너비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열 너비는 무엇일까 확인 눌러주면 데이터는 오지 않고 주어진 열 너비만 이렇게 그대로 복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시트 1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임의의 곳에다가 이제 10을 한번 입력을 해주고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에 각각 10개를 다 곱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누른 다음에 곱하기 해주는 거죠. 그리고 확인 해주면 전체적으로 10씩 곱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할 때도 네,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여기서 부서를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아이고 네, 잘못했군요. 되돌리기. 자,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눌러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눌러주는데 행렬 바꿔서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행렬이 바꾸어서 네, 복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홍보 12팀까지 이렇게 쭈루루 네, 복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우리가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를 보면은 값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요,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수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만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한번 복사를 해서 자, 시트지 5번에다가 붙여넣기를 한번 할까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값 자체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얘를 네, 자, 컨트롤 C 눌렀죠? 그래서 시트지 5번에다 똑같이 해볼게요.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는데 여기서 값으로 가져가겠다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값 자체가 오는 거죠. 수식은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와요. 이렇게 값 자체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 또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보면 이렇게 값을 가져오겠다. 또 메모를 가져오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자, 새 메모를 눌러서 뭐 최고급 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모 자체만 복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컨트롤 C를 눌러주고 여기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눌러서 메모를 눌러주는 거죠. 네, 그리고 확인 해주면 메모 자체를 이렇게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능까지 살펴보았습니다.